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강건영입니다. 출연연 부원장 포럼은 과학기술 각 분야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로 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단의 혁신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또 모빌리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위쪽 사진은 19세기 후반 영국 런던에서 운행되던 25인승 옴니버스 마차입니다. 이마력으로 25인승 대단하죠? 런던에만 말 5만 마리가 운영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대량 수산이 촉발하게 되고 단거리 이동을 위해 자동차가 상업운전을 하면서 보급이 늘기 시작합니다. 자주 인용되던 1900년 뉴욕거리 사진 두 장이 패러다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차들로 가득 찼던 거리가 불과 13년 후 마차는 모두 사라지고 자동차로 가득 찬 사진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가진 글로벌 IT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자동차는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타임라인을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명을 위주로 표현하였습니다. 1769년 전기자동차가 발명되었고 그보다 100년 이상 지난 뒤 카를 벤즈에 의해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명됩니다. 포드 모델 T가 대량 생산과 분업 체제로 가격을 대폭 낮춰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엽니다. 1912년 스타트 모터 발명으로 여성 운전자들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20년대 대규모 텍사스 위성 개발로 연료 가격이 싸지고 각지에 주유소가 설치되면서 자동차 보급 대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1천만 대 이상 되면서 LA 스모그 문제로 최초의 배기가스 규제가 제정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조절 장치인 ECU와 촉매 장치인 TWC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 파워트레인에 대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파워트레인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로 5가지 정도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과 인프라 편의성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상호보완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소형 디젤 내연기관차, 일본은 하이브리드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중소형에, 수소차는 정해진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차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도심에서 연비 개선 효과가 탁월하고 연료전지 전기차는 가격이 고가이고 인프라 어려움으로 장기적 보급 전망입니다. 자동차 기술 발전은 더 가능할까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소비자 만족을 위해 기술 발전을 계속해온 자동차 기술은 지속 가능할까요? 자동차 유해 배기 규제는 5년 단위로 강화되어 거의 제로 에미션 수준에 와 있고 연비 규제 또한 오일 쇼크 이후 도입되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CO2 규제로 차량 소형화 및 전기 동력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 리콜 제도 및 무상 보증 경쟁으로 차량 내구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강력해지는 자동차 CO2 규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력한 자동차 환경 규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CA는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CO2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현재 탱크 투 휠에서 웨일 투 휠로 변화를 의미하며 자동차 에너지 소비만이 아닌 에너지 생산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 방법에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의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동차가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첫째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매년 13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효용성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14억대 자동차 중 실제 운행은 4% 수준으로 대부분 주차되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관련으로서 전 세계 석유의 45%를 소비하는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도 전체 배출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연기관 위기를 초래한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게이트는 120년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으로 2015년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 배출량을 조작해 판매해온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나서게 된 사건입니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인증시험보다 약 30배 질소산화물을 더 배출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차량이 리콜되었고 미국에서만 18조 원의 벌금에 합의하는 등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아우디 등이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주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디젤 게이트로 위기에 처하자 일렉트릭 퍼스트, 즉 전기차 우선 전략이 각 자동차 회사마다 선언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체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게이트 당사자인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차 개발을 포기하고 2025년 전기차 생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바이든은 전기차 우세 정책으로 2025년까지 100만 대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전기차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스타트업 육성, 보조급 지급 등 강력한 전기차 진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혁신 키워드는 일렉트릭 앤 스마트 혹은 케이스로 표현됩니다. 초연결 C는 IoT의 개념으로서 차량 간 연결, 차량과 도로 인프라 연결, 5G 통신 등이 해당됩니다. 자율주행 A는 차량의 센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해당됩니다. 차량 공유 S는 공유 개념으로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 혁신을 말합니다. 전동화 E는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 제로 에미션 차량 기술이 해당됩니다. 이 기술들은 결국 일렉트릭 앤 스마트로 표현되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이 핵심으로서 오늘 발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 확보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1996년 GM이 개발한 최초의 양산 전기차 EV와는 수익성이 없어 단종되지만 닛산 리프는 주행거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양산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 보급형 모델 3를 양산하여 작년 총 90만 대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자율주행 동력원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GM 크루즈는 개발 차량이 인공지능 추론칩이 3에서 4kWh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시 전력 수급 방안도 요구됩니다. 전기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입니다. 완성차 업계 정점 수직 계열에서 완성차 업계와 핵심 부품사 사이의 수평 협력 관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차 업계는 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를 극대화하여 플랫폼 개수를 줄이고 부품 업계는 지속적으로 전장화, 대형화, 고도화로 개편될 것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 부가가치는 모터, 배터리, 공조 부품 등 일부 부품에 집중하게 되고 부품의 개수도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스타트업 전성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구조가 간단해 모터, 배터리, 제어 장치를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각 장치의 모듈은 구입이 가능하여 차량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03년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2016년 모델 3 생산질에 급성장하여 2020년 흑자를 보이고 시총 1조 달러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루시드, 리비안 등 실리콘밸리 기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나스닥 상장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전기차는 배터리 양극화 물질로 NCM 3원 개와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NCM은 안정성이나 가격 면에서 다소 불리하지만 에너지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테슬라를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LFP 도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로서 화재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완성차 업계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통합될 때 최고 성능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른바 SDV, 소프트웨어 지버 자동차는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향후 LCA 규제 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확장이 가능한 것도 이유입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자로 미래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리튬 강산에 투자하고 2030년 3TWh의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기술로 모빌리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차량 전동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빌리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동차를 일반적인 소비자와의 접점인 엣지 디바이스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이후 가장 확실한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차량 누적 실도로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훈련을 점차 고도화하여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범용이 아닌 무인 택배를 염두에 두고 로봇과 드론이 연계한 3차원 입체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스타트업 인수 및 글로벌 I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간 70조 원 이상 물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범용이 아닌 물류 자율주행 역량을 확보하여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스타트업 죽수에 대규모 투자하여 2020년 도시명 로봇택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은 자율주행 업체에 투자하고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합니다. 이를 다시 인공지능 모델 전기차에 적용하여 자율주행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독립부서로 웨이모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시험 운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앞선 AI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점을 무기로 빅테크 중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율주행 컴퓨팅과 인공지능 모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9년 자율주행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시에서 무인 로봇택시 300여 대를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당 2, 3억 원 하는 자율주행 차량 비용 부담으로
시험 운행 차량 대수를 늘리기 어려워 5년째 600대 수준을 운영 중이며 시뮬레이션으로 2만 대 가상 차량을 주행 중입니다. 구글은 기본적 주행 알고리즘으로 고정밀 지도와 센서에 의존하여 주행하는 메커니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장착, 판매 차량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FSD 신규 버전을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라이더 센서와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8개 카메라로 슬램 주행함으로써 고가인 핵심 하드웨어 없이 외부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멀티 카메라를 활용하여 3차원으로 전환된 이미지 정보에 시간 개념을 추가하여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궁극 목표인 로보택시입니다. 새로 열리는 블루오션인 셈이죠.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는 상업운전 승차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승차 공유 플랫폼에서 운전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궁극의 모빌리티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차 공유 기업 우버 및 리프트는 총 결제 금액의 80%를 운전자 수수료로 지급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무인화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상업이동수단 2천만 대 운행 시 로보택시 마일당 결제 금액을 감안하면 연간 1000조에서 270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자율주행차 누가 주도하게 될 것 같은가요? 아직은 섣부린 판단이긴 합니다만 결국 센서 데이터 인공지능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환경인식기술, 위치인식기술, 판단 제어 기술, 통신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고율 0%에 근접해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의 82%는 인간의 비이성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 심리 이해와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훈련을 하는 방식인 테슬라와 고정밀 지도와 라이더 센서를 통한 주행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방식의 구글 중 앞으로 누가 주도하게 될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로 실현되는 모빌리티는 누가 주도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테슬라가 주인공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시총 1조 달러로 글로벌 10개 자동차 메이커의 시총과 같은 규모로 평가됩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 90만 대에 불과한 테슬라가 어떻게 8천만 대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앞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미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플랫폼 장악을 통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듯이 현재 구축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이 완성될 경우 테슬라가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전문지 기자가 자동차공학회 임원들에게 10년 후 살아남을 5개 자동차 회사를 적어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업체 4개와 애국심을 발휘해서 현대차를 적어냈습니다. 결과를 취합한 후 기자가 테슬라는 어떠냐고 되물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예상했는데 당연한 것이 내연기관차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많았고 테슬라는 당시 전기차를 몇만 대 생산하는 그저 그런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터 트래커의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격변기에 있어서 최대 위험은 격변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